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림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훈구를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어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사화가 전개되었다. 사림이 화를 입는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과 훈구의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누구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때 들어서 최종 승자는 사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림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서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향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림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제 권력을 잡은 사림 내에서 또 한 번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자, 여러분 선생님 미리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래서 선조까지 배웠는데 선조 다음 왕이 누구냐면 그렇죠, 광해군이에요. 중간에 쫓겨나서 또 무슨 군자가 붙었죠. 자, 그래서 선조와 광해군 시기, 이제 선조 때가 들어가면 누가 권력을 잡느냐면 사림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림에 반대되는 세력인 훈구는 사림으로 흡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사림으로 흡수가 되고, 이러한 사림 내에서 다시 동인과 서인, 그리고 동인에서 다시 남인과 북인, 이렇게 해서 다 붕당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당이랑 비슷한,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사림 내부에서도 파가 갈려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서가 이제 갈라지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야. 이 이조전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종 때 경국대전 체제 배울 때 중앙제도, 지방제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 그래서 그 총괄하는 기구는 바로 의정부였고, 그러한 결정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이, 호, 예, 병, 형, 공의 1, 2, 3, 4, 5, 6의 6개의 조, 그래서 6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2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어떤 관직에 앉힐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가 막강한 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위계적인 거거든. 그래서 2조가 가장 높고 공조가 가장 높고 낮다고 할 순 없지만 파워에서 2조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권을 가진 2조에 전랑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급수로만 치면은 높은 관직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2조 전랑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3사, 그때 배웠던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둘째로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후임자를 추천하였다는 말은 그 2조 전랑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요거를 추천할 수가 있었어요. 거의 웬만하면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얘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2조 전랑을 거쳐야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어떤 정승이라든지 이러한 고위 관리로 승리라니,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썼지? 고위 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러냐, 승진. 자, 그래서 고위 관리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직책이 2조 전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이렇게 나뉘어지냐? 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선조 때 이 당시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조 전랑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김효원을 누가 반대했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이 이조 전랑이 됐지. 근데 이제 이 김효원을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몇 년 뒤에 누가 이조 전랑이 될 것인가를 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후보에 오른 거야. 김효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치, 당연히 반대했겠지. 그러면서 이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김효원을 따르는 파와 심의겸을 따르는 파가 갈리면서 동인과 서인을 형성했어요. 왜 동인과 서인이냐면 도성을 중심으로 놓고 동쪽에 김효원의 집이 있었고 서쪽에 심의겸의 집이 있다고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어요. 근데 이러한 붕당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붕당이 이러면서 형성이 됐는데 이 붕당이 이제 그 이조 전랑직을 놓고 갈라지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또 이제 붙어가게 되냐면 동인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퇴계 이황과 이제 남명조식이라는 또 유명한 유학자가 있어요. 이황과 조식의 학파이고 그 다음에 또 서인은 또 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이이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예, 율곡이이의 학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이제 학파로도 이렇게 나뉘는데 이 동인과 서인이 광해군 때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면서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계속 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붕당 정치가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붕당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자, 사림이 등장하고 훈구를 견제하면서 사화를 입었어.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를 겪으면서 계속 화를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고 나서 사림 내에서 다시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그 뒤에도 계속 나뉘어. 북인도 대북파, 소북파, 그 중에서도 골북, 육북, 유당, 남당 이러면서 계속 나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가 갈리면서 이제 붕당 정치가 앞으로 전개된다는 거, 요 점을 알아놓고 그 다음엔 이제 사림들이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책으로 봅시다. 자, 보이나요? 조금 어둡네. 이걸 좀 끄면 잘 보일라나? 더 잘 보이죠, 여러분? 오, 좋았어, 좋았어. 약간 기울여서 보이는 거는 여러분 미안한데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거치대를 선생님이 구했는데 완벽하지 못하네. 쏘리. 어쨌든 서원과 향약은 여러분 사림이 권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이다. 그래서 서원은 일단은 여기 줄쳐 있다시피 덕망이 높은 유학자를 기리면서 제사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했다? 교육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고 교육도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그 양반의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 사림 세력을 계속 확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사림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 사림들이 이제 또 계속 그렇게 커나가면서 사림 세력이 이제 그 지방에서 공부한 이 세력들이 계속 중앙에 진출하면서 중앙에 아무리 사림이 화를 입더라도 계속해서 사림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는 거야. 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사림 세력의 확산에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서원 공부를 할 때 최초의 서원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백운동 서원입니다. 이게 이제 화살표 쳐서 사액서원이 되고, 그게 바로 소수서원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서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의 명칭이에요. 백운동 서원이.
이게 이제 명종 때 들어서게 되면 퇴계 이황이 추천을 하면서 왕에게 그 현판을 선물 받는 사액서원이 돼요. 사액서원이 뭐냐면 그 국왕이 이름을 지어서 현판을 내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 나와 있지. 국왕이 이름을 지어서 현판을 내려준다. 요게 이제 간판을 준다는 거야. 간판을 준다는 거. 그래서 국왕에게 현판을 받으면 그게 뭐냐면 그 국가로부터 그 서원이 지원을 받는 걸 말해요. 마치 공립학교처럼. 그래서 이제 각지에 이제 서원은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개인들이 만드는 건데 이 개인이 만든 서원이 국가에게 사액, 그러니까 현판을 받아서 사액 서원이 되면 이제 이러한 간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서원을 모두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백운동 서원이 사액서원이 되면서 어떤 현판을 받았냐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요. 그래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으면서 이제 백운동 서원이 사액서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봐놓고 그 다음에 이 어떠한 그 서원에서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다 거치대를 옮겨보면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향약이 있어요. 향약은 향약,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그래서 이제 각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규칙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던 전통과 플러스 유교 윤리가 합쳐진 그런 그 향촌 자치규약이에요. 근데 이 향약을 누가 주도했냐면 사림 세력이 주도했는데 이 사림이 향약을 주도하면서 각 마을 내에서 입김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향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사림의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이 이제 교화를 당하면서 이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니까 사림의 그 마을 내에서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약을 통해서 각 지방의 그러한 어떤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림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있었지만 사림은 모두 이제 그 정치 내에서, 그러니까 중앙 내에서 정치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향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덕업, 일업자에 우리가 덕이 있다고 할 때 덕자, 덕업은 서로 상자, 덕이 있는 일은 서로 권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하며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서로 사귄다. 그 다음에 환난상효는 뭐냐? 자, 어려운 상황, 환난, 근심환, 그리고 어려울 난. 근심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울 휼자야. 휼량한다가 돕다는 뜻인데 휼자를 써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상교는 뭐냐면 잘못이란 뜻이지. 과실이 있을 때는 서로 규탄한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서로 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 그걸 과실상규라 그래요. 그래서 덕업상권, 예속상교, 환난상율, 과실상규. 이게 향약의 기본 4대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발달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원과 향약 그리고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봤어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